이른 아침 알람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당신의 몸은 본능적으로 이불 속의 따스함을 갈구합니다. 이때 머릿속에서 아주 친절하고 달콤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제 늦게 잤잖아. 5분만 더 자자. 오늘 운동은 내일부터 해도 아무 문제 없어. 몸이 축나면 오히려 손해야. 이 목소리는 당신을 걱정해주는 친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당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뇌는 당신의 성공이나 목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위험을 피하며 살아남는 것에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싶은 유혹, 어려운 업무를 뒤로 미루고 싶은 게으름은 모두 뇌가 당신을 안락함이라는 감옥에 가두려는 수작입니다. 이 목소리에 순종할수록 당신은 자기 마음의 노예가 되어 꿈만 꾸고 움직이지 못하는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나약함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경계하셨던 분이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선생은 유배지라는 지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낮은 곳, 즉 편안함과 욕심의 구렁텅이로 흐르기 마련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듯 매 순간 자신을 경계해야 한다. 선생에게 게으름은 단순히 몸이 편한 상태가 아니라 하늘이 부여한 고귀한 본성을 스스로 저버리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선생은 매일 아침 자신을 다잡으며 오늘 나는 어제의 나약함을 죽였는가? 라고 스스로 물으셨습니다. 뇌과학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줍니다. 뇌는 우리를 돕는 친구가 아니라 우리를 부드럽고 겁 많으며 조용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보호자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일에 도전하려 할 때마다 뇌가 격렬하게 저항하는 이유는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단지 변화를 위험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의 척박한 땅에서 수백 권의 책을 쓰시며 이 뇌의 저항을 몸소 이겨내셨습니다. 무릎에 복수가 차오르고 시력이 흐려지는 고통 속에서도 선생은 붓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뇌가 명령하는 생존 본능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사명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지혜와 깨달음에서는 뇌과학이 말하는 뇌를 길들이는 법과 정약용 선생의 엄격한 자기 수양 철학을 결합하여 당신의 실행력을 폭발시킬 비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기 싫다는 뇌의 투정을 해야만 한다는 강력한 의지로 바꾸는 법, 그리고 고통을 성장의 연료로 삼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남들의 눈치나 환경의 탓을 하기 전에 먼저 내 안의 게으른 자아를 꺾고 일어서는 법을 정약용 선생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이제 편안함이라는 독약에서 벗어나 당신의 영혼을 단단하게 단련하는 고귀한 투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뇌과학은 우리가 무언가를 망설이는 순간 뇌가 즉시 수만 가지 이유를 만들어내어 우리를 주저앉힌다고 경고합니다. 운동을 갈까 말까 고민하는 3초 사이 뇌는 피곤해, 내일 비 온대, 단백질 부족이야 같은 핑계를 쏟아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뇌가 생각을 시작하기 전에 몸을 먼저 움직이는 즉각적인 실행입니다. 영상에서 강조하는 3초의 법칙은 뇌의 방해, 공작이 시작되기 전 행동으로 그 흐름을 끊어버리는 기술입니다. 생각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고 몸을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뇌의 노예에서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망설임 없는 실천을 다산 정약용 선생은 부지런함과 삼감의 철학으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선생은 유배지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매일 아침 흐트러짐 없이 일어나 책상 앞에 앉으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것이 옳은 길인지 다시 묻지 말고 즉시 행하라. 머릿속에서 따지고 계산하는 순간 사악한 게으름이 틈타 너의 정신을 갉아먹을 것이다. 선생에게 부지런함이란 단순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나약함이 고개를 들기 전에 그 싹을 잘라버리는 치열한 자기 통제였습니다. 선생은 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홀로 있을 때 더욱 삼가라는 가르침을 수없이 강조하셨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나 자신과 마주할 때 뇌는 가장 강력한 유혹의 목소리를 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좀 쉬면 어때? 라는 속삭임이 들릴 때 선생은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붓을 트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름은 독약과 같아서 한번 맞들이면 뼈를 녹이고 정신을 흐리게 한다. 생각이 행동을 방해하게 두지 말고 행동으로 생각을 이끌어라. 뇌과학의 3초 법칙은 사실 선생이 200년 전
유배지의 좁은 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휘두르셨던 의지의 칼날과 같습니다. 당신이 만약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마다 자꾸만 뒤로 미루고 있다면 정약용 선생의 이 서늘한 꾸짖음을 기억하십시오. 천하에 못할 일은 없다. 오직 제 마음의 핑계에 속아 넘어가는 나약한 인간이 있을 뿐이다. 이제 뇌가 당신에게 말을 걸기 전에 숫자를 세십시오. 3, 2, 1 그리고 바로 움직이십시오. 운동복을 갈아입고 책을 펴고 신발 끈을 묶으십시오. 행동이 시작되는 순간 뇌의 비겁한 목소리는 잦아듭니다. 선생이 마비된 다리를 끌면서도 항문이 산을 넘으셨듯 당신도 이제 망설임이라는 괴물을 발밑에 짓누르고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로 당당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뇌과학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하나 더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고통을 피하고 안락함만을 쫓을 때 우리의 뇌는 점점 더 나약해지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쉽게 무너지는 소비자의 뇌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강인한 전사들의 비밀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마다 좋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다라고 반응합니다. 고통은 성장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가장 정직한 화폐이며 저항이 느껴지는 그 지점이 바로 당신의 한계가 확장되는 지점입니다. 편안함은 당신을 부드럽게 죽이지만 적절한 고통은 당신을 더 날카롭고 강하게 벼려냅니다. 이러한 자발적 고난의 정수를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극기, 즉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공부로 완성하셨습니다. 선생은 유배지라는 지옥 같은 환경을 원망하며 세월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하늘이 주신 정신적 단련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환난과 고통은 사람의 마음을 분발시키고 성품을 참을성 있게 만들어 예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능히 해내게 만든다. 선생에게 고통은 적이 아니라 나태해진 정신을 일깨우는 매서운 회초리였습니다. 선생은 밥을 굶고 추위에 떨면서도 이 추위가 나의 의지를 시험하는구나라며 더욱 꼿꼿이 앉아 글을 쓰셨습니다. 영상에서 제안하는 매일의 불편함 의식은 정약용 선생이 강조하신 근검과 수신의 현대적 실천입니다. 찬물로 샤워를 하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질 때까지 몸을 움직이며 모두가 잠든 새벽에 홀로 깨어 공부하는 것. 이 작고 사소한 전쟁들이 모여 당신의 뇌를 승리자의 뇌로 개조합니다. 선생은 제자들에게 안락함은 무덤과 같으니 날마다 스스로를 괴롭혀서라도 정신이 잠들지 않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뇌가 쉬고 싶다고 아우성칠 때 선생은 오히려 더 어려운 책을 펴고 더 깊은 사색에 잠기셨습니다. 그것은 뇌의 본능을 거스르고 인간다운 기계를 세우는 숭고한 저항이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고 있거나 하기 싫은 일 앞에서 주춤거리고 있다면 정약용 선생의 이 단호한 격려를 기억하십시오. 옥은 갈지 않으면 보배가 될 수 없고 사람은 고생하지 않으면 그릇이 커질 수 없다.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과 저항감은 당신이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고통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그 고통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선생이 유배지의 고독을 견디며 조선의 미래를 설계했듯 당신의 자발적인 인내와 고군분투는 당신의 영혼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단단한 기계처럼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도입부에서 보았던 따뜻한 이불 속에서 갈등하던 그 나약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조금만 더 쉬자는 그 달콤한 유혹이 사실은 당신을 보호하려는 뇌의 비겁한 속삭임이었음을 말입니다. 뇌과학은 우리에게 명확한 선택지를 던집니다. 뇌가 시키는 대로 안락함만 쫓으며 평범한 구경꾼으로 늙어갈 것인지 아니면 뇌의 저항을 짓누르고 매일 어려운 일을 갈망하는 기계 같은 실행력을 가질 것인지 말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단순히 할 일을 끝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는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다라는 당신의 정체성 자체를 새롭게 조각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대전환을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일신, 즉 날마다 새롭게 변화함의 공부로 완성하셨습니다. 선생은 유배지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자신을 죄인이나 실패자로 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나는 이 고통 속에서 조선의 미래를 설계할 학자다라고 스스로를 선언하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제의 내가 죽지 않으면 오늘의 내가 태어날 수 없고 오늘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 내일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선생에게 매일 아침 찬물로 세수를 하고 꼿꼿이 앉아 글을 쓰는 행위는 뇌의 게으른 본능을 죽이고 고결한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영상에서 강조하는 기계가 되는 것은 정약용 선생이 가르치신 경건함과 성실함의 정점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의욕이 생기기를 기다리지 않으며 내가 누구인지 결정했다면 그저 그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선생은 제자들에게 군자는 기분이 좋을 때만 공부하는 자가 아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자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뇌가 오늘은 피곤해라고 투정 부릴 때 선생은 그렇기에 나는 오늘 더 치열하게 공부해야 한다라고 답하셨습니다. 감정을 죽이고 행동을 앞세울 때 비로소 당신의 뇌는 당신의 명령에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껏 자신을 의지가 약한 사람 혹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믿어왔다면 정약용 선생의 이 준엄한 격려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사람의 그릇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깎고 갈아서 만드는 것이다. 이제 뇌가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당신의 주인이 되어 명령하십시오. 선생이 마비된 몸을 이끌고 500여 권의 저수를 남기며 조선의 정신을 다시 세웠듯 당신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물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안락함을 거부하고 도전을 즐기는 위대한 전사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혜와 깨달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